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임계각에 대해서 복습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계각은 굴절률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들어갈 때 굴절각이 90도가 되게 하는 각도를 임계각이라고 하고, 반대로 굴절률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들어갈 때 최대 입사각일 때 최대 굴절각을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최대 입사각, 즉 입사각이 90도일 때 최대 굴절각이 되기도 하고, 굴절각이 90도 되게 하는 최대 입사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사고하면 문제풀이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은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첩을 알려드릴 건데요. 중첩은 겹침이에요. A와 B 더하고 A와 B 마이너스, 그래서 벡터 합을 한다는 거고, 파동이 다르고 매질은 한 개예요. 네, 중첩이 일어나고 얘를 저희가 합성파라고 하는데, 벡터 합을 말해요. 그래서 변이가 0이라는 거는 지금 원점이라는 거고, 진폭이 0이라는 거고, 0이라는 거는 최대 변이가 0이라는 거라서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변이가 0이라는 건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고, 진폭이 0이라는 거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위상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더해줍니다. 벡터 합이니까. 위상이 반대인 경우에는 진폭끼리 빼줍니다. 그래서 파동은 이렇게 중첩이 되고 나서 여기 예를 들어 10이고 여기가 5면은 여기는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다시 갈 길을 간다. 그래서 각 변이의 벡터합, 이걸 중첩원리라고 하고, 중첩 후에 다시 분리된다. 얘를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섭에 대해서 한 점에서 일어나는 거, 현상에 대한 거고, 한 점에서 중첩될 때 진폭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말이 바로 위상차인데요. 첫 번째로 파원의 위상차가 있고, 두 번째로 경로차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파원의 위상차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전지, 흑수전지 이거고, 경로차는 그래서 살아온 생애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크기로 10자리가 태어나고 얘는 5자리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얘는 3번만큼을 왔고 4번만큼을 왔어요. 그래서 얘는 4번만큼 왔고 얘는 3번만큼 와서 1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게 경로차고, 파원의 위상체는 얘는 10이고 얘는 5니까 위상이 뭐 5만큼 차이 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파원의 위상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원은 파원일 때 위상이 같은지 다른지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같다면 뭐 이렇게 위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고, 다르다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시작되는 거. 파워는 시작이. 경로차는 같은지 다른지. 파워. 근데 얘는 반파장 꼬다리로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분의 란다 차이면은 같은 거고, 란다 차이면 반대예요. 그래서 이런 파동과 이런 파동이 있게 되면 여기에는 상쇄가 일어나고 여기서는 보강이 일어나요. 같은 변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얘는 중첩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강과 상쇄의 최소 간격이 2분의 란다예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강이 일어난다면 이 경우에는 2분의 란다 차이가 나고, 항상 두 파동의 크기가 경로차가 반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보강이 일어났는데 지금 0이 되었다. 중첩이 됐을 때. 이 말은 0이 되려면 두 파동의 크기가 같고 경로차가 반대여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최대일 때와 최소일 때의 그 간격차는 바로 2분의 란다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최소 간격. 네, 그렇고 위상이 동일하면 진폭이 커져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이렇게 위상이 같은 두 개가 만나면 진폭이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된다. 이게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 맥로리는 진동수 차이 나는 파동이 중첩될 때 진폭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정상파는, 맥로리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정상파 같은 경우에는 진폭이 0인 지점, 진폭이 최대인 지점에 고정돼서 제자리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 동일한 두 파동이 이렇게 겹쳐질 때, 간섭계에서 이런 식으로 x만큼 올린다고 했을 때 얘는 결국 2x만큼, 자, 보강, 상쇄, 보강이래요. 그러면 얘는 0 차이, 2분의 란다 차이, 란다 차이예요. 얘를 x만큼 올린다. 그러면 셈, 약함, 셈에서 델타 P는 4m가 돼서 란다는 4m가 돼요. 예를 들어 2m 올린다고 하면, 자, 그래서 P 물결파
소리에 대해서 빛은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물결반은 크게 진동, 얘는 밝기 변화가 크고 작게 진동, 밝기 변화가 작아요. 소리는 세기가 세고 세기가 약해요. 이렇게 보강과 상세에 따라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이 시간 그래프와 변이 위치 그래프,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얘는 지금 카메라로 찍은 거고 얘는 저희가 그래프화 시킨 건데, 보시면 얘가 얘를 보고 이 파동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추측해 볼게요. 우선 얘는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올라가야 돼요. 우선은 이렇게 이 부분만 봤을 때 얘가 올라가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올라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동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 파동이 이 점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야 여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파형이 왼쪽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간접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간섭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위상차가 0이거나 180도거나 위상차가 동일하다는 거고 얘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란다 주기, 얘는 반파장 주기, 홀수배, 짝수배. 그래서 란다 주기일 때 보강, 홀수 주기일 때 상쇄. 아까 잠깐 반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파원의 위상차와 경로차가 중요하다. 살다 보면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이걸 더했을 때 바로 중첩할 때 에너지고, 얘 꼬다리가 짝수 란다 주기인지 2분의 란다 주기인지, 각도만 달라져도 얘는 경로차가 달라지고 차이는 누적된다.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은 지금 360도 차이예요. 360도 돌아야 똑같아지죠. 그럼 320도는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차, 거리 란다, 위상차 360도. 그래서 마루들끼리는 위상이 동일하다. 그래서 2분의 t, 2분의 란다, 180. 이건 다 반대를 의미하고 상쇄고, t, 란다, 위상차 360은 보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t라고 했을 때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얘네 둘은 지금 위상 반대고 180도 차이가 나고, 변이 위치 그래프에서도 2분의 란다 차이가 나서 이 두 파형은 위상이 반대가 돼요. 이거는 그래프의 기준을 변이
시간으로 했는지 변이 위치로 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물결파 간섭은 파원 1이 있고 파원 2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지금 점점점과 점점점이 만난 데는 보강이고 점점점과 이 실선이 만난 데는 상쇄예요. 이렇게 두꺼운데 두 개가 만나도 보강이에요. 근데 이 보강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골이 커지고 마루가 커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골이었나? 마루였나? 아, 여기가 마루. 마루가 더 높아지고 얘는 골이 더 낮아지고 그래서 어쨌든 같은 것끼리 만나야 보강이 되고 다른 게 만나야 상쇄가 된다. 걸 알 수 있고 특별히 여기서 위상차가 다르다는 게 바로 여기서의 위상차는 같죠. 아니 위상차래 경로차. 경로차는 같은데 왜냐면 한 번, 두 번 왔으니까 경로차는 같은데 예를 들어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왔는데 얘는 한 번, 두 번 반 더 와서 경로차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의 파원의 위상차는 같아요. 왜냐면 시작할 때 마루로 시작하는 게 같아서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시작하고 얘는 이렇게 시작한다 하면 파원의 위상차가 반대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골에서 골까지 이렇게가 바로 란다라고 하고 네, 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만날 때 대충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난다고 하면 이 간격 중에서 일어나는 현상에는 예를 들어 여기 보강, 상쇄, 보강, 상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 신생아, 여기가 이만큼 온 거. 이만큼 온 거랑 신생아랑 만나는 경우, 요만큼이랑 이게 만나는 경우, 이렇게 만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근데 경로차 그래서 보면 여기 가장 중간이 경로차가 0이 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여기 가장 끝이 경로차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에요. 얘는 많이 오고 얘는 적게 오니까 경로차가 가장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다. 그래서 3란다만큼 떨어져 있다. 3란다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면 파원 사이에 이게 최대 경로차가 돼요. 0이 최소 경로차가 되죠. 그래서 보면 0을 기준으로 이 끝에가 바로 3란다 최대 경로차가 되는 지점이고 이쪽이 3란다 최대 경로차가 되는 지점이에요. 왜냐면 얘는 이만큼 오고 얘는 안 갔을 때 이만큼 오고 안 갔을 때 이렇게 되니까 경로차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위상이 동일하면 0란다, 2란다, 3란다 경로차가 이렇게 되고 위상이 반대면 2분의 란다, 2분의 3란다 등등등 이렇게 된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보강 상쇄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파원의 위상만 딱 바꾼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마루 골에서 골 마루로 바꾼다 하면은 얘가 상쇄가 되고 얘가 보강이 돼요. 왜냐면 처음 시작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체 리셋을 해줘야 됩니다.
많고, 근데 보통은 위상이 동일한 걸 기준으로 이렇게 짝수배 차이 나면 보강, 반파장 차이 나면 상세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간섭의 종류와 활용에 대해서 할 텐데, 첫 번째로 얇은 막이 있어요. 이거는 뭐 기름 같은 게 있을 때 굴절률과 두께에 영향을 받아서 기름, 물에 대해서 윗면 아래면 반사된 빛에 윗면 아래면 반사된 빛에 경로차가 생기게 되고 위상차가 생기게 되고 보강 또는 상쇄를 하게 돼서 각도에 따라서 투과되는 빛의 색이 반사되는 빛의 세기에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 두께와 굴절률로 인해서 경로차가 생기게 돼서 보강과 상쇄가 일어나서 이런 얇은 막에서 굴절, 간섭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막 반짝거리거나 이렇게 기름 보면 이렇게 막 얼룩덜룩한 무늬가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빛의 간섭 때문이다 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이중 슬릿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여기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된다. 그래서 어두운 데는 상쇄가 일어난 거고 밝은 데는 보강이 일어난 거죠. 2분의 란다 차이, 0 차이. 왜냐하면 여기서 한 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위상이 같을 수밖에 없죠. 파운 이상이. 그래서 무늬 간격은 어두운 거에서 어두운 것까지 란다 차이가 난다. 뭐 간섭을 이용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 얘는 상쇄 이용한 거고, 결석 얘는 보강 이용한 거고, 결석 제거. 무반사 코팅 얘는 반사되는 거를 상쇄시켜서 없애주는 상쇄가 이용된 거고, 홀로그램은 상쇄 보강 둘 다 일어나고, 울림통은 보강, 그래서 더 수리가 크게 만드는 거죠. 돋보기도 보강, 그래서 뭔가 크게 만든다 하면 보강이고 작게 만든다 하면 상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볼록 렌즈 돋보기 같은 경우에는 모아주죠. 보강. 오목 렌즈는 상쇄. 얘는 밝고 란다 차이 어둡고, 여기는 2분의 란다 차이. 보강과 상쇄의 최소 간격 2분의 란다. 화장이 길면 속력이 빠르고 짧으면 속력이 느리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 방향은 뭐 이렇게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